예,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202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대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준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명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묘년은 토끼의 해로 토끼의 예로부터 영리한 동물로 여겨져 왔으며 번창과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2023년에 토끼의 지혜와 긍정의 기운을 받아 모두 뜻하는 바를 이루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으로 보직을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아 부구청장님입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입니다. 이종구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입니다. 김혜진 민원여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준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아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승진, 영전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 환영 인사를 드리며 새롭게 맡은 소임을 다하여 구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에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개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개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8회 동래구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3일 정경문 의원의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 공고 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저스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보고안,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재위탁보고안 총 3건이 제출되어 1월 4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월 10일 정경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1월 1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락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한 의견 청취의 건, 사직이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한 의견 청취의 건, 1월 12일 동래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발의된 주민조례 청구안 수리 및 각하 결정의 건을 당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월 3일 이규만 의원으로부터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설치의 필요성, 1월 10일 조진우 의원으로부터 청년과 함께 공감하는 동네 청감동네, 1월 12일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그린 동네를 위한 감당기 도입의 장기적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의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장영진 의원, 김미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6일간 원활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규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네 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네라는 구정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준영 구청장님이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 온천일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 이규만입니다. 개면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새로운 희망과 계획들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노년층과 장애인의 정보통신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노벨문학상을 받은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 부산에서는 노인과 바다밖에 없는 도시라는 의미로 늙은 부산을 빗대어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초고령화 사회에 다가섰습니다.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10월 말 기준 21.3%였고 2030년에는 30.1%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정적인 노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을 격려하면서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사용량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트위터 등 수많은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스마트폰 이용률이 90%를 넘을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노년층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나고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손자, 손녀들과 실시간으로 SNS를 주고받으며 인터넷 뉴스 검색은 물론 유튜브 동영상 시청을 하는 노년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통에는 데이터의 사용이 필요하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른 통신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국민의 가계 지출 중 통신비의 비율이 4 내지 5%에 달하게 되었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가구의 통신비 지출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통신요금제나 휴대전화 유통체계 개선 등도 필요하지만 당장 공공 와이파이 보급이 큰 효과가 있으며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각 구청과 협의를 통해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는 관광지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륜 1번가나 카페거리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도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량이 많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가 아니라도 큰 제약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와이파이 설치 기준을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 아니라 노년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공통신망 접속이 용이하도록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여가선용 공간이자 소통 공간으로 머물게 되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고 고품질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디지털에서 소외받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의 디지털 사용 능력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는 노숙인 쉼터와 공공주택까지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공공도서관에서도 디지털 시설을 확충하는 등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5조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정보통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2023년 공공 와이파이 설치 계획에 동래구 관내 관광지 6개소와 함께 경로당 9개소를 처음으로 선정하고 부산시 수요조사에 능동적으로 응해주신 동래구청 정보통신계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장을 이 자리를 빌려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엄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성원해 주시는 동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 온천일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조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를 넘어 지역 청년 인구 유출과 우리 동래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2021년 합계 출산율이 0.73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 청년 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 급감 등으로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위기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고심하던 지자체는 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역 간 인구 이동, 즉 인구 유출에 기인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의 도출됨에 따라 젊은 청년 인구 유치 및 유입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동래구의 장래 인구 추계 결과는 타 지자체에 비해 암울하지만은 않습니다. 동래구 2040년 유소년 생산 연령 인구는 부산시에서 3위에 해당하며 청년, 생산 가능 인구를 많이 보유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청년 인구가 확보되어 있으나 유출을 막을 방안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동래구의 청년 정책 시행의 적극성, 성과 지표가 타 지자체 대비 저조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 청년 플랫폼 청년지대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해보면 부산에서 시행 중인 청년 정책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경우 4개의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16개 구군 중에 수영, 연제구와 공동으로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 유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수도권 청년층의 고용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측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 비수도권의 취업자가 수도권보다 14만 명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기사는 부산시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입니다.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은 일자리 확대를 요구합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역 발전 정책의 관점에서 지역의 매력도를 증대시키거나 기업 유치를 하는 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북 오창읍 사례입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적한 농촌이었던 오창읍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을 2011년 완공해 배터리 사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오창읍 인구는 약 6만 9,855명으로 2010년 4만 1,816명 대비 67.1%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입니다. 탕정면은 20여 년 전 포도 재배지였습니다. 2004년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선 뒤 디스플레이 시티로 발전했습니다. 탕정면 역시 16년간 인구수가 143% 증가했습니다. 오창읍, 탕정면과 같이 인구수 증감폭이 작은 읍과 면에서 인구수가 급증한다는 일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광주 서구 발산마을입니다. 발산마을은 방직 공장과 함께 쇠락하여 젊은이들이 떠나고 마을엔 노인들만 남았지만 광주시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버려진 빈집들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보수비용과 1년치의 월세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어른들도 나서서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였습니다. 마을 청년을 위해 시작한 할매 밥집이 유명세를 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수준까지 오르는 등 여러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산업연구원에서 작성된 지방소멸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래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청년 유출을 막도록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며 이 중 30% 정도가 20년 내에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를 겪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청년의 삶을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지역 주민과 지역 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어 청년 취향과 특성을 고려한 세대 맞춤형 정책과 장기적 방향으로 동래구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동래구 청년 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감소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구, 투자, 생산, 노동의 기회 모든 것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도 소멸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청년은 우리 지역의 자원입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에 대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세대 형평성을 위한 필수적 재정 정책임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